자, 발해하면 발해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 왕들은 우리가 딱 3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은 더 적어볼게. 고왕, 무왕, 문왕, 그리고 선왕, 애왕.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오고 꼭 알아두어야 하는 왕들은 무슨 왕인 거야? 무왕이고, 문왕이고, 선왕인 거야. 이 3명의 임금의 이름, 왕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고왕은 처음 들어봐요. 고왕은 누구인가요? 고왕 누구라 그랬었지, 지호야?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대조영이죠, 대조영. 고구려의 옛 장수 출신이었었던 이 대조영이 고왕이 되겠습니다. 발해라는 나라를 동모산 지린성 근처에 이제 건국하게 되는 것이고요. 발해는 처음 이름은 진이라고 하는, 선생님 이름도 진이죠.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왕, 문왕, 선왕, 애왕. 이거부터 딱 정해놓고 갑시다.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세계관. 자,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인 세계관이 발해에도 많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고구려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연호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가 언제 때냐면 광개토대왕 때였어.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었지. 마찬가지로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독자적인 무엇을 사용한다?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무왕 때 사용했었던 연호는요. 인안. 문왕 때 사용했었던 이 연호는 대흥, 보력, 그리고 선왕 때는 건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독자적인 연호들을 사용했었던 시기가 된다. 자, 무왕 때 이 당과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당과 대립했고 문왕 때는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당과 교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과 우호적 관계, 즉 친선 관계를 맺었었다. 그러면은 선왕 때는요, 전성기. 선왕은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어요.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 선왕 때 발해는요, 해동성국으로 불려집니다. 해동성국, 동쪽의 찬란한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때 최대 전성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선왕 때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나눴다는 얘기와 문왕 때는 당과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냐? 우리 시험 단원에 대외관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당나라에는 발회관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발해 사람들 혹은 발해 사신들이 묵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관청들, 기관들이 모여져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한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 가도 코리아타운이 있단 말이야. 그런 곳이 이제 발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와도 교류를 했었고, 신라와 교류를 했었다는 근거는 신라도로 남아져 있어요. 신라도, 신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라도. 자, 그리고 이 문왕 때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기게 되었었고요. 상경 용천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당과 친선관계를 통해서 당나라의 선진적인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삼성육부제 그리고 주자감. 삼성육부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발해의 삼성육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고요. 자, 이 상서성 옆에 육부를 두었습니다. 육부, 뭔가 글씨가 이상한데? 육부, 6개의 행정부서를 두었다. 일단 우리 시험이 당장 내일이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하나하나씩 개념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문화성은요, 어떤 안건을 발의하는 기구고, 중서성은 심의하고 결정하는 결정기구였었다. 상서성에서는요, 그래서 이 안건들을 어떻게 했었다? 집행하는 집행기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기구가 집행기구인 상서성이었고, 그래서 상서성 옆에 6가지의 부속 부서들을 두게 되었었다. 그래서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라고 하는 6가지의 부서를 두었었어요. 뭐 하는 부서예요, 선생님? 이부는 관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인사, 호부는 나라의 돈, 재정, 예부는 외교, 병부는 병사, 즉 군사, 형부는 형법, 즉 사법기구였었고, 공부는 토목과 건축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건축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당나라의 이 중앙정치 제도의 모습은 뭐다? 하나, 둘, 셋. 바로 삼성 육부제고, 당나라 최고의 교육기관, 유교교육기관의 이름은 국자감이라고 하는 최고의 유교 교육기관, 유학교육기관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발해는 어떤 것이 다른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발해는요,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명칭을 바꿉니다. 독자적으로 바꿔요. 그 이유는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바꾸게 되는 것인데요. 자, 중대성, 선조성, 그리고 정당성. 기구가 하는 일은요, 거의 일치합니다. 선조성은 문화성처럼 발의기구고, 중대성은 중서성처럼 심의 또는 결정하는 결정기구, 그리고 정당성은 이 상서성과 같은 집행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삼성. 그러면,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기구에는 무엇을 해야겠어요? 육부를 설치를 했겠죠. 근데 이 육부도 어떻게 한다?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충, 인, 의, 지, 예, 심 이라고 하는 부속 부서를 두었다. 일어나자. 자, 허리 피고 합시다. 그래서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인의 지예신 다 하는 기구의 역할은 이후, 예병, 형공 부서가 하는 업무랑 똑같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명칭을, 육부의 명칭 하나하나까지를 다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라서. 근데 왜 하필 충인을 지예신이었을까? 유교적인 명칭으로 바꾼 것이에요. 자, 이 명칭을 무슨 명칭으로 바꿨다?
유교적 명칭으로, 유교적 덕목을 명칭으로 사용을 했었다. 이렇게 충, 인, 의, 지, 예, 신. 유교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발해의 최고의 교육기구는 주자감이 되겠습니다. 주자감. 그래서 발해 최고의 교육기구. 하지만 앞글자가 달라요. 당나라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무왕 때는요, 당과 대립했었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둥반도에 장문유를 파견하여, 산둥반도가 등주예요, 등주. 덩저우라고도 하는데, 장문유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당과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었다. 그래서 이 요서지방을 공격하고 당군과 격돌하였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발해는 전국에 이제 뭐 5개의 수도를 두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경, 용천부뿐만 아니라 뭐 중경, 서경 여러 군데가 있었단 말이야. 동경, 용원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해는 일단 중앙을 담당하는 이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중앙을 담당하는 군대들을 우리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의 이 제도. 애왕은 뭐예요? 애왕 때 이제 마지막 15대 왕으로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한다. 시험 문제 누구의 침입으로 멸망했는지 많이 물어보니까 거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고려에서 이제 고려를 3차 침입하는 그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발해 군사제도는 중앙군 10위. 지방군을 따로 두지는 않았으나 늘 이제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는 이 지방군을 편성해서 농병일치의 군대야.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지휘관이 나타나가지고 통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해는 일단 1단락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라인데요. 신라. 자,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이제 무열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무열왕 때 통일신라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제 무열왕 때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자, 발해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신라도 한번 해볼게요.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었죠. 660년과 668년에 멸망을 시켰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제, 고구려를 멸망해서 하나의 나라로 통합한 게 통일신라였었는데, 그래서 고구려민과 백제민들이 신라민과 같이 어우러져서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통일신라의 정말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 무열왕이 누구냐? 바로 춘추 김춘추였는데, 김춘추는 사실 이 신라의 신하였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의 신하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후사가 더 이상 뒤를 이을 후사가 없게 되자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됩니다. 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된다라는 키워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무열왕이 무엇을 했냐? 나당연합을 체결했었죠.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백제 멸망까지는 무열왕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열왕이 왜 무열왕인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무예에는 열등하다 그래가지고 무열왕이었어요. 무예에는 열등하다.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은 어떻게 키우고 싶었을까? 학문에도 무술에도 능통하게 키우고 싶었던 것이지, 그가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문무왕 때부터는요, 삼국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의 관을 한번 씌워줄게요. 삼국통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무왕 때 이제 백제 부흥운동도 나당연맹이 진압을 했고, 고구려도 멸망되었으며, 나당 전쟁은 매소성 전투입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이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한민족의 모든 문화가 융합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의의를 두고 있지만, 이 대동강 이남 지역밖에 통일하지 못했다. 즉, 고구려의 영토까지는 통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반쪽짜리 통일이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자, 신문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문왕은 바로 문무왕의 아들이었었는데, 자, 문무왕 때 뭐가 끝났어? 삼국통일이 완성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들도 화가 나는 거야. 동네의 진골들이 야, 이제 나도 왕 할래 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야. 전쟁할 때까지만 해도 진골들이 조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국통일이 완성되자 신문왕 때부터 이 진골들이 나도 왕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그래서 신문왕은 왕권 강화에 관을 씌워줍시다. 왕권 강화. 강력하게 군주력을 끌어올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신문왕은 일단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을 숙청하게 되는데요. 바로 김흠돌의 난이 되겠습니다. 채점 나 있어요? 잠시만요. 자, 김흠돌의 난으로 자신의 장인어른이었었던 김흠돌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진골귀족 숙청을 벌입니다. 이건 즉 보여주기죠. 만약에 왕위에 욕심을 내는 자가 있다면 난 우리 장인도 죽이는 사람이야. 왕위를 함부로 넘보지 말라라고 하는 엄포를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 김흠돌의 난,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건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급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었죠. 자, 노급, 즉 이 세금을 징발할 때 사람들의 노동력, 돈이 없으면은 나 돈 없어, 배째요, 배째 이러면 진짜 배를 찢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동력으로라도 징발하는 게 바로 노급이었었는데 노동력을 징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함부로 징발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의 사명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러면서 관료전을 지급해가지고요. 오로지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조세 수취 권한만 준 것이다. 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신문왕에 대해서는요. 뭐 만파식적 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들어봐? 만파식적은 필이 이름이야. 전설의 필이인데 이 만파식적을 불면은 대평성대 하늘과 땅이 아주 평화로운 대평성대한 세상이 찾아온다 라고 해서 신문왕의 걱정도 그거라 그랬잖아. 고구려와 백제민들이 다 이제 신라의 유민들과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사람들로 이렇게 좀 결속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별로 잘 친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파식적의 같은 일화가 남아있는 것이고, 전설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피리가 발견됐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신문왕의 업적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제도 정비. 발해에 문왕이 있다면 통일신라에는 신문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제도를 정비했었다. 구주 오소경 체제로 이제 지방을 정비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구주는요, 전국을 구주로 나눈 건데, 옛 고구려 영토의 3주, 백제 영토의 3주, 신라 영토에까지 3주로 해가지고 고구려민, 백제민, 신라민이 두루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전력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학을 설치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의 이름은 뭐라 그랬었죠? 주자감이라 그랬었죠? 신라의 최고의 교육기구는 국학입니다. 신라의 최고의 교육기구는 바로 국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앙군 제도도 정비를 하는데, 중앙군과 지방군 제도도 정비하게 된다.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라고 해가지고 이 십정은 한 주에 일정씩 배치를 했었다. 한 주에 일정씩 배치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 구주잖아요. 구주면 구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국경지대가 되는 한주라는 지역에서만 이정을 배치했다. 그럼 8 더하기 2는 10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해공화는 마지막 무열왕 직계손이에요. 하지만 해공화는 결국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피살당하고 맙니다. 이때부터는요, 신라 하대 혼란해지는 왕권 다툼의 혼란기가 시작됩니다. 무열왕 직계손이 이제 대가 끊긴 건 아니야. 무열왕 직계손 더 있었어. 어쨌든 무열왕 직계손이 더 있기는 했지만 이제 동네 진골들이 다 본인들이 왕위에 오르려고 그랬었댔잖아. 그래서 막 진골들이 왕위에 오르고 신라의 역사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성왕 시기, 원성왕은 이 사람 신라의 무슨 출신이었었냐면요, 상대등 출신이었습니다. 상대등 출신. 귀족회의의 대표 상대등 출신이었었다. 원성왕이 시작했었던 것은 독서사품과입니다.
유교경전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품과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어 주는 게 바로 독서상품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독서상품과는 이 진골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진성여왕 때 별표 완전 사회가 혼란해지는 시기가 바로 진성여왕 때가 된다. 자, 진성여왕 때 얼마나 혼란해졌었냐면요. 첫 번째, 원종과 에노의 난, 상주, 사벌주라는 지역에서 원종과 에노의 난이 일어나고 적고적의 난이라고 해서 빨간 색깔 고적 바지를 입은 이 도적대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이 적고적의 난으로 금성이 잠깐 포위당하기도 했었어요. 금성까지. 와, 농민붕괴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뜯어내려고 그랬었단 말이야. 나라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었고요. 견훤도 무진주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견훤이 무진주에서 난을 일으키고 이후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완산주, 전주를 중심으로 900년에 호백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901년에는 이 궁예가 호고구려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혼란기 이 당시 이 신라 하대로 가게 되면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지방 호족 세력들이 무엇을 근거로 성장을 했었냐? 풍수지리설과 선종,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 면백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벽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즉 교리나 경전보다는요 개인의 해탈 깨달음이 더 중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선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족 세력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테스트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답 맞춰볼게요. 테스트 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통치제도라고 하면서 문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선생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문제였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 이 나라 어딘지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원래 문제에서는 근데 우린 여기 앞에 통일신라라고 나와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 이 나라 통일신라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한주, 삭주, 영주, 웅주, 상주, 전주, 무주, 그리고 함주, 양주까지 해가지고 총 주자로 끝나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구주 에다가 빨간 점은요 5개의 작은 수도 바로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대로 나라를 통치한 나라 바로 통일신라죠. 이 오소경은 뭐예요? 5개의 작은 수도를 의미합니다. 수도 경자예요. 선생님 왜 5개의 작은 수도를 둬요? 수도는 금성인데요. 수도는 금성이지만 5개의 작은 수도를 둔 이유는 동남쪽으로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남쪽에 치우친 수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수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문제 볼게요. 위 북위 행정구역을 정비한 나라에 대한 옳은 것.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했고요. 자, 보세요. 욕살, 철역은지 등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몰라요? 모르면 일단 놔둬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상수리 제도 통일신라 맞죠? 그럼 정답 뭐예요? 니은. 자, 기역과 디귿 하면은 2번이 되겠죠. 북계의 병마사를 파견하고 북계와 동계의 병마사를 파견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한 나라 어디였었지? 고려였었지.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제도 집사부를 포함한 이 14관부가 있었는데요. 이하 이 13관부, 집사부 이하 13관부라고 봅니다. 집사부를 포함하면 14관부고요. 자, 13개의 관부가 병렬적으로 독립해 있었는데 각 부의 장관은 여러 명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집사부 장관인 시중 또는 중시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682년 이 신문왕 시기 때 국학이 설립되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군사제도는 뭐라 그랬죠? 구서당 10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서당 10정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 지방군은 한 주에 한 정씩 배치를 한단 말이야. 구주마다 한 정씩 배치를 하는데 북쪽 국경지대였었던 한 주에다가만 2정을 배치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이 되는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방제도 뭐라고요? 구주 오소경이라고요. 5개의 작은 수도와 그리고 9개의 주, 옛 고구려 영토의 3주, 백주 영토의 3주, 신라 영토의 3주씩 해가지고 구주 오소경 체제를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주는 뭐 하는 곳이야? 구주는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의 장관으로 총괄하는 곳이고요. 주 아래에 군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독이라고 불렀어요. 웅천도독부, 웅진도독부, 그리고 이제 계림대 도독부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바로 이것을 도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오소경은 힌트가 나와 있어. 이 군사와 행정상의 요충지입니다. 소경의 장관으로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은 경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동남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오소경을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제도는 바로 상수리 제도입니다. 고려에서는 기인 제도가 되는 것인데요.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들은 수도로 와가지고 거주하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력이 강했었던 어떤 사람들, 바로 이 후족 세력들, 진골 세력들을 이제 수도로 데리고 오게 했었던 제도가 되겠다. 자, 이 다음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발해의 통치 제도, 이번에는 발해 문제인데요. 발해 문제인데요. 다 푸셨나요? 네. 자,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본이랑도 교류를 하고, 신라랑도 교류를 하고, 당나라랑도 교류를 하고, 거란이랑도 교류했대요. 어딜까요? 발해입니다. 이것은 당, 일본, 신라 등과 교역한 주요 교통료를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도 있고, 당나라로 이렇게 가는 영주도와 조공도 등이 있었다. 자, 그러면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가지고 중시한 건 고려잖아. 아, 이거 아니지. 발해 얘기하는데. 자, 후현을 격퇴하고 백제를 공격했었던 것은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이것도 아니고. 자,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었던 거 백제의 무령왕이었었죠. 자, X.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무역을 장악했었던 건 어디야? 청해진이래, 얘들아. 청해진은 딱 하면 누구 생각나? 장보고 생각나지. 신라잖아요. 신라. 통일신라. 이것도 X. 정답.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중앙제도에 뭔가 쓸칸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뭔가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중국의 명칭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는데 이 발해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 이 발해의 명칭은 중국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다고 했었죠. 자, 중대성, 중국의 이성중 문화성은 선조성, 상서성은 바로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눠서 충인의 지, 예, 신이라고 하는 부소를 두었습니다. 중국 명칭 친절하게 두었습니다. 자, 어사대, 이 서적관리, 여기 이렇게 최고의 교육기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조금, 이거는 뭐지? 했을 텐데, 이거는 중정대가 되고요. 암행어사 출두요처럼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게 바로 원래 어사대의 역할이었었는데, 이 명칭까지 중정대라는 명칭으로 쓰게 됩니다. 자, 서적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문적원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정대, 문정원, 그리고 마지막 문왕 때 설립된 최고의 교육기구를 우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 주자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제도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경 15부 62주가 되겠습니다. 자, 선왕 때 이렇게 완성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발해의 군사제도는 중앙군으로 무엇을 두었어? 10위를 두었습니다. 10정 아닙니다. 10위를 두어서 왕군과 수도를 경비하고 장군, 대장군이 통솔을 하였었다. 지방군은요, 지방행정조직에 따라서 지방군을 편성하여 지방관이 지휘하는 농병일치제의 사회였었다.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잠깐! 육부의 명칭 특징이 있네요. 자, 이 이원적 통치제대로 무슨 명칭을 사용했다?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 여기까지 해서 발해까지 2단원 끝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려만이 남아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고 고려 같이 마무리해봅시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